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식적인 반응과 하나는 원래는 무의식적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무의식적 반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원래는 한쪽이 무의식적 반응이면 이쪽은 의식적 반응이면 이쪽은 무의식적 반응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에 대해서만 배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대뇌에서 생각해서 판단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의 중추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쵸? 대뇌가 되겠죠. 네, 대뇌가 그 판단의 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갑자기 뭐 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2, 4 하면 8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구구단을 외자 해놓고 19 곱하기 18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이 걸리죠. 그죠? 네. 판단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응의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식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 따르는 거. 그죠? 손이 시린 걸 느끼고 이제 그거 장갑을 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골대를 향해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그거를 막아내는 거. 이런 것들 다 대뇌가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전자를 들고서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르는 그 반응의 경로입니다. 자, 일단은 자극이 들어와야겠죠. 어떻게 자극이 들어옵니까? 네, 시각적으로 들어와야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르고 싶으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기관 눈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 시각신경이죠. 그 다음에 대뇌가 중추가 된다 그랬으니까 대뇌 이렇게 거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척수 얘기할 때 척수가 대뇌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경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척수, 그 다음에 운동신경, 반응기관. 자, 반응기관은 어디가 될까요? 내가 물을 따라야 되니까 팔이 되겠죠. 그쵸? 팔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지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따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무조건 반사는 뭐가 되냐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일어나면 그게 바로 무의식적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그런 반응의 중추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척수나 연수나 중간내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요 척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척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일단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빠르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대뇌까지 가지도 않아도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중추 아까 전에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척수, 연수, 중간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척수는 어떤 반사들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뜨거 반사와 따가 반사로 얘기를 합니다.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랑 딱 손을 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손이 똑 떨어지죠, 그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척수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중에서 중추가 척수인 애들은 뜨거 반사, 따가 반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확 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반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릎에 잘 때리면 이 무릎을 때리면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요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이 한번 첨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연수입니다. 연수 반사는요.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이런 것들이 다 연수 반사가 되고요. 아까 뭐 또 있다 그랬죠? 네, 하품까지. 그 다음에 중간내는 동공 크기가 변하는 거. 여러분들 빛이 많은 곳에서는 동공 크기가 어떻게 되죠? 네,
동공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홍채에 조절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중간뇌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도 대뇌의 판단 없이도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 얘기했었죠. 네, 그럼 그 중에서 뜨거 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내가 급하게 손을 떼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닿았어요. 어디서? 여기 손에서, 그쵸? 그러면 자극, 감각기관, 피부에서 감각신경, 피부 감각신경 지나서 척수까지밖에 안 갑니다. 대뇌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척수가 판단을 합니다. 뜨거운 게 닿았어. 그러면 바로 운동신경에 전달을 하고요. 판단을. 그 다음 운동신경에서 반응기관, 팔의 근육을 이제 여기를 수축시켜서 딱 손을 떼게 하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누가 더 빠르다고요? 네, 여기가 더 빠르겠죠? 왜? 어디까지 안 가니까. 대뇌까지 가지 않으니까. 근데요, 여기에는 이제 비밀이 있긴 있는데 사실 대뇌까지 가기는 해요. 근데 요 반응 자체는 요렇게 이뤄지긴 하지만 손을 떼고 나서 뜨거워 라고 그때서야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대뇌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뇌까지 가려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손을 딱 되는 순간에는 사실 그 뜨거움을 잘 모르다가 여러분이 손을 떼고 나면 그때서야 엄청 뜨거웠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대뇌까지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은 그냥 자극이 뜨거운 것을 닿게 되면 바로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까지만 이동해서 이 척수가 판단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응 경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경로는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앞정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을 드는 거. 이거는 두 개 중에 뭡니까? 따가죠. 그쵸? 요거 무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 한번 볼게요. 감각기관, 그 다음에 대뇌까지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G를 거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AG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반사고요. 두 번째,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대요. 자, 그럼 봐야 돼. 그럼 봐야 되니까 감각기관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죠. 눈. 그치? 그러면 눈이나 이런 얼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은요, 뇌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F, 그 다음에 판단을 하죠. 원하는 방향 이쪽으로 차고 싶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C, 그 다음에 발로 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려면 D 쪽으로 가서 이렇게 E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바로 F에서 바로 B로 오진 않을 거니까 F, C 자극 해서 FC,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D,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얘는 의식적 반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든대요. 그럼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자극이 요 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기관 요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신경세포체죠? 이 신경세포체 가운데 있는 거 뭐였죠?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내가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드는 거는 의식적 반응이니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뇌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쭉 B, 그죠? 그 다음에 C 거쳐서 연합뉴런 거쳐서 그 다음 D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해버렸었는데 중간에 여기 이렇게 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 이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는 안 되고요. 요렇게 미안합니다. 요렇게는 되고요. 요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반응 경로가 짧은 거는 누구예요? 무의식적 반응이 훨씬 더 짧죠. 그 중에서 무조건 반사가 짧고요. 그 다음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대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반응 경로가 길다라는 거.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뭐가 더 유리합니까? 무조건 반사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리한 요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조건 반사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